이번에는 북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사회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좀 어떨지 궁금해요. 북한이 지금까지 발표한 것들을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북한 내에서 발생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WHO 세계보건기구에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에도 없는 걸로 그 WHO 쪽에서는 확인을 계속적으로 해주고는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이 벌어지고 나서 북한 매체에 나오는 사진들을 쭉 보면 한동안은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마스크를 쓰는 모습이 거의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북한 내에서 만약에 확진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 당국이 치료는 못해도 충분히 감염이나 전파 위험성은 통제를 해왔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정하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평양에 있는 당원들을 뭐 함경도의 수해난 지역으로 네. 보내고 이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 정도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는 지금 2월부터 시작이 됐었고 최근에는 수해라든지 3번에 걸친 태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지금 북한의 대응 어떻게 보세요? 지금 총동원 체제인 것이죠. 수도 당원 사단이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가두 행진을 하고 아주 열렬한 박수를 받으면서 함경도 지역으로 이제 수도 당원 사단이 이제 출발을 한 건데, 12,000명. 네. 네. 그게 이제 인원이 모자라서 보낸 건 아닐 거예요. 군부대 동원해서 이제 수해 복구하면은 인원은 충분히 가능할 건데, 상대적으로 좀 형편이 나은 평양에 물자를 좀 동원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그 홍수와 태풍 상황을 북한이 이번에 비교적 신속하게 피해 소식을 대외적으로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인민들한테도 알렸습니다. 조선중앙 TV에서도 거기도 이제 그 리포터가 막 비바람 맞으면서 이제 리포팅을 하고 이제 그런 게 여과 없이 이제 나왔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특히 평양에서 수도당원 사단을 만들어서 함경도를 돕자. 거기에 30만 명이 지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10,000명 넘게 뽑아서 이제 보내는 건데, 그게 이제 어제 나온 얘기는 70만 명이었어요. 아, 70만 그래요? 명이 70만 넘었다고 명? 그래요. 근로자들까지 다 해가지고 경쟁률이 70만 명이 대단하네요. 넘었다고. 그럼. 그게 이제 김정은의 지금 통치 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 전문가로서 두 분께서 보시는 김정은 시대의 가장 큰 변화 어떤 걸 꼽으시나요? 평양만큼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고 화려해진 거는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저기 강원도 원산 출신의 탈북민 분을 만났어요. 그분한테 원산 지역에 수해 난 거 사진을 이제 조선중앙TV에서 캡처한 거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니까 수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건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눈에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치장 날림.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도로는 계속 이제 그 뭐 콘크리트 위에 아스팔트 씌우고 또 씌우고 또 씌우고 더 씌워서 도로는 계속 높아졌는데, 도로 옆에 그 배수로라고 하잖아요. 그 배수로는 확충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뭐 김정은 시대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북한의 건축, 뭐 이런 건설 시장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걔가 가져오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 야기되는 약간 부정적인 요소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10년 차를 정상 국가화를 향한 줄기찬 노력의 시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제 생각에는 그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나라의 지도자로 늙어 죽진 않겠다는 생각이, 일념이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 국가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 특히 또 모델을 아마 아시아의 스위스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가 튼튼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또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유럽에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 하실 때 딱 관광 생각났는데 그게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예, 스위스 어쨌든 관광. 네. 관광 그것도 들어가죠. 네네. 이제 국방 안보 분야에서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핵무장을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제 쉽게 건드릴 수 있는 나라는 아닌 상황이 됐죠. 근데 경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말씀하신 관광, 원산 같은데 멋있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튼튼한 이제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로 거듭나야 하는 건데, 그걸 향한 노력들을 계속 좀 하고 있으면서 방식이 아직은 좀 비상통치의 방식인데, 그 통치의 방식을
또 지금 정상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줄기차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최근의 노력이 아마 그 노동당의 그 전원 회의들 하는 거 있잖아요. 정치국회의나 정무국회의 같은 것들을 당 중심의 회의체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모습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좀 보여주면서 이게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내년도 1월 달에 8차 당대회를 하고 그때 경제 발전 전략이 아니라 경제 발전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전략은 이제 방향을 보여주는 것인데 계획은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걸 정확한 그 프로세스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공표를 했습니다. 지금 그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8차 당대회 이제 1월에 연다고 하는데 그걸 계기로 좀 북한이 어떻게 나아가리라고 보시는지 연장선상에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북한이 계속 강조하는 표현이 자력갱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가 터졌어도 외부 도움 받지 말고 극복해야 되고, 수해가 났어도 외부 도움 받지 말고 극복해야 되고, 심지어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던 평양의 당원들까지 동원하는 정도로까지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대진 교수님 말씀처럼 북한이 전형적인 혹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길로 가려고 하는 큰 방향성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외부와의 협력이나 지원이나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북한이 지금까지 주구장창 이렇게 지향해 왔던 자력갱생, 물론 그게 일정하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생각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길밖에 없는 거다. 아마 그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8차 당대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좀 방점이 찍혀서 내부를 더 결속시키고 독려하는 메시지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상황이 2018년도하고는 또 상당히 많이 다른 게 코로나라든지 폭풍, 수해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어쨌든 대북 사안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기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저하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자들도 굉장히 피부로 느끼는 게 예전에는 뭐 북한 관련 기사를 쓰고 하면은 뭐 좋은 댓글들도 많이 달렸거든요. 이제는 북한 지원이라든지 수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지금 우리나라가 난린데 이런 거 왜 내보내냐 이런 댓글들이 더 많이 달리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한반도 평화라든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우리 운명 같은 거겠죠. 만약에 그 이웃에 있는 나라가 같은 민족의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민족의 다른 나라가 있더라도 지금과 같이 제재, 뭐 코로나, 수해 같은 삼중거를 좀 겪고 있고, 언제 어떻게 그 나올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나라가 있다고 치면은 우리도 관계를 잘 관리를 해서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게 이제 평화 정착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 것이잖아요. 일반 국민이야 인식을 그렇게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 정책 담당자들, 정부 차원에서는 그 상대방인 북한, 그러니까 평화의 이제 불안한 요소인 북한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이제 그 아주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 그 국민들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게 북한이라고 하는 불안한 요소를 지금 떠안고 계속 살아가게 되면은 이거 뭐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이거를 종국에는 좀 평화를 항구적으로 정착시키는 게 뭐 좋은 것이니까 이제 그거는 숙명같이 쭉 가야 한다. 평화라는 게 사실 눈에 보이고 딱 잡히고 피부로 느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다가 그 평화가 깨지는 순간 아 이게 소중했다는 거를 느끼게 되잖아요. 약간 달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니면 못하기 때문에 2018년에 만들어졌던 그런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좋은 토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할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지금 해야 하는 거고, 저하고 우리 아이들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대진 교수님도 자녀가 셋이고 저도 둘이고 황 기자님 저도 둘입니다. 예, 그 애들이 무슨 죄예요? 아무것도 네. 모르는 혹시 애들이. 아들? 저 아들하고 딸인데. 아 그래요? 근데 예, 그러니까 걔가 지금 6학년이거든요. 그 이제 슬슬 뭐 통일교육 이런 것도 학교에서 배워서 아빠는 군대 어디 갔다 왔어부터 해서 자기는 군대를 가야 되냐는 둥 뭐 나중에 그네들이 조금 더 평화로운 환경에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부도 하고 꿈도 꿀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책임이 어른들한테 있다고 생각이 되고. 네, 저도 뭐 두 분 말씀 너무 공감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남과 북이 힘을 합치면 정말 또 큰 꿈을
더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좀 더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도 저는 좀 왕래만이라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서로 협력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바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 막혀있는 남북관계 어떻게 풀면 좋을지, 어떤 점을 좀 중점을 둬야 될지 좀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정 교수님부터. 시선을 우리가 북한에 고정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선을 조금 넓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탈남북 관계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혹은 이제 그냥 쿨하게. 규범상 한민족이지만 사실상 두 나라인 상태를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린 통일 그러면 단일 국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공식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을 필요. 그렇게 보면 한반도, 그러니까 한반도의 남북한, 중국, 동북, 삼성, 일본, 열도까지 연결하면은 한 4억 5천만 명 정도가 되는 단일 경제권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제 크게 우리의 동북아 경영 차원으로 좀 넓게 시야를 좀 가지는 차원으로 우리가 설계를 좀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북한 문제, 통일 문제를 풀어나가면 좀 역으로 좀 들어가는 게 그런 역전략을 좀 한번 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남북 관계를 막 억지로 풀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것들에 이제 일희일비 하지 말고 좀 때를 기다리면서 도광양해는 아니지만 어쨌든 때를 기다리면서 착실하게 준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께서 재임 시절에 그 동해 북부선 관련해서 예타 면제 받으셔가지고 그 사업이 이제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고향이 거기여서가 아니고 거기가 어디신가요? 철도가 연결이 안 된 지역이거든요. 네네. 제가 고향이 강원도 고성인데 아, 그러세요? 예, 제 꿈이 기차 타고 집에 가보는 거였어요. 근데 앞으로 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남북한의 혈맥을 잇는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내부에서라도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준비하는 혹은 남북관계 개선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보면 분명히 있고 생각보다 꽤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지금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돌발 질문이 하나 생각나는데, 뭐 도강양에 일희일비 하지 말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남북 관계 지금 현 상황을 묘사할 수 있는 어떤 사자성어 하나 꼽으신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기 맨날 계속 저쪽 보러 했는데. 먼저 생각한 거 있으신 말씀 저요? 해주시죠. 앞서서 조정국면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음, 그래서 고진감래. 고진감래. 예. 고진감래 들으니까 막 군복무 중인 것 같은 그 느낌. 군대 있을 때 맨날 듣던 얘기가 고진감래, 고진감래. 아, 이게 가다서다는 사자성어가 아니죠. 대기만성. 시간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크게, 더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결실을 볼 수 있으리라. 이제 그런 희망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네, 말씀하신 대로 남북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서 어게인 2018년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모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수해 극복을 위해서 남북 모두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들 응원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